반갑습니다. 아침에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자동차 위에 하얗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하얗게 개죠. 어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저 페르난도 씨 있고요. 우리 5명 있습니다. 데니즈? 안녕하세요. 데니즈 씨. 어제까지 잘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 상태는 어때요? 카카오는 어때요? 잘 보여요? 그리고 유튜브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2명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롱비는 반갑습니다. 좀 더 또박또박 이야기해야겠어요. 비디오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이상해 보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어제 공부하던 유사문법과 비슷한 문법 고르기입니다. 토픽 읽기에서 3번과 4번 문제가 되고요. 어제 35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36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것 하고 나서 뒤의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렸던 문법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개 다 잘 보이죠? 좋네. 가까워 아주 좋아요. 이렇게 가깝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잘 몰랐네요. 자, 36번입니다. 기만하다. 만은 조사입니다. 뭐뭐만, only의 뜻이죠. 그래서 뭐뭐만 있어요. 뭐뭐만 해요.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축구 해볼까요? 축구. 명사 게임만 해요. 제 친구는 일요일에 축구만 해요. 게임만 해요. 다른 건 안 해요. 이게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인데 앞에 동사가 올 수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왔어요. 먹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이 붙을 거예요. 그럼 이 동사를 잠깐 동안 명사로 바꿔줍니다. 이게 먹기입니다. 그래서 먹기만 해요. 먹는 동작만 합니다. 의 뜻이에요. 먹기만 해요. 걷다가 있습니다. 기를 붙일까요? 걷기만 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다른 것은 안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아 이 행동만 합니다. 이 행동만 합니다. 그럴 때 뭐뭐 하기만 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제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걷기만 해요. 이 행동만 해요. 인데 우리 이제 책을 보면 책은 24페이지입니다. 목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목감기입니다. 목감기에 걸려서 그런지 음식을 먹기만 하면 목이 아프다. 먹기만 하면. 자, 여기까지만 넣으면 먹기만 하다. 다른 거 안 하고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조건이죠. 뭐뭐 하면. 그래서 먹는 동작을 하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아요. 먹는 동작을 하면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다. 그래서 먹기만 하다와 이 뒤에 조건이 면이 붙어서 먹는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 목이 아파요. 그때마다 목이 아파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입니다. 먹을 때마다. 그러면 먹었어요, 아파요, 또 먹었어요, 또 아파요. 이것이 반복돼요. 그 조건에서 이 행동에 이런 결과가 있어요 입니다. 이게 기만하다입니다. 문제로 내기는 아주 좋아요. 3번, 4번 문제에서 먹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먹기만 하면 목이 아파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목이 아파요. 여기 기만하다와 올 때마다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다르게 생긴 것이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옵니다.
36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은채로입니다. 은입니다. 채가 있습니다. 연결어미에서 배웠습니다. 은채,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동작,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먹은 채. 그렇죠?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어요.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어요. 의자에 앉은 채 대답했어요. 은채. 그리고 이 뒤에는 은채로가 붙었습니다. 뭐뭐한 채로 뭐뭐 어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옷을 입은 채로 자요 이런 거죠.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산을 쓴 채, 우산을 쓴 채 서 있어요. 우산을 썼어요. 그대로 계속 서 있어요. 우산을 쓴 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산을 쓰고 서 있어요. 그렇죠? 우산을 쓰고 서 있어요. 그러면 우산을 쓰고 서 있어요도 괜찮은데 우산을 쓴 채 서 있어요로 쓰는 이유는 그대로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대로 서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고 서 있어요. 그러면 우산을 썼어요. 서 있어요.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차이는 쓴 채 그러면 그대로가 조금 더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채가 다른 것도 있어요. 어제 공부했습니다. 은채하다. 예쁜 채해요. 의미는 뭐였습니까? 진짜는 아닌데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것은 은척하다. 은척하다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7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8번 보겠습니다. 고도입니다. 스마트폰이 복잡해서 그런지, 해서 그런지가 있어요. 어서 그런지. 요 그런지가 들어가면요.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있고요. 그 이유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뭐 해서 그런지. 보통은 이걸 안 쓰고 뭐뭐 해서를 씁니다. 어서만 사용하면 이 이유에 대한 그리고 뒤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날씨가 좋아서 소풍을 갑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이건 이유와 결과. 그런데 해서 그런지는 반드시 이유? 아니요. 추측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얼음이 얼었어요. 그러면 이 그런지가 반드시 그래요? 아니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서 그런지 그러면 스마트폰이 복잡해서 그런지는 그냥 이거 안 쓰고 스마트폰이 복잡해서 그러면 사실 스마트폰이 복잡해서 그런지 이건 추측. 왜요? 어머니가 어려워하셔. 그러니까 아마 엄마는 스마트폰이 복잡해서 어려워할 거야. 그래서 해서 그런지를 사용한 겁니다. 어머니가 설명을 듣고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여기까지고요. 칠판이 작네요. 설명을 듣고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누가요? 어머니가요? 그러면 문장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깨서를 사용했어요. 높이면서. 그쵸?
그러면 여기도 높임을 써주면 들으시고도, 여기도 높임을 넣어주면 모르시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높임, 서브젝트가 높임일 경우에 모든 동사의 높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장도 어머니가 설명을 듣고도 모르겠다고, 아하, 여기에서 한 번만 높임을 해준 겁니다. 물론 모두 높임을 써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서술어에서만 높임을 한 번 써주면 괜찮습니다. 자,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어요. 고도, 그런데도, even though, 하지만과 차이입니다. 하지만과 그런데의 차이입니다. 두 개가 다 반대의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모르겠다고 하셨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들었는데 모르겠다고 하셨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차이는요, 두 개가 같이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but, 이거는 even though. 이렇게 차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듣고도 모르겠다고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거 없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는데도 과거 넣어줍니다. 는데도는 과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었는데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문장이 좀 어렵죠. 들었는데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걸로 바꾸면 들었지만도 괜찮습니다. 들었는데도 괜찮습니다. 그럼 도는 왜 썼어요? 듣고, 요 도죠. 그런데 도죠? 여기도 도죠? 요거 강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들었는데 몰라요. 이건 들었는데 몰라요? 들었는데 도 몰라요. 강조가 되겠습니다. 38번 설명을 듣고도 몰라요. 들었는데도 몰라요. 들었는데 몰라요. 들었지만 몰라요. 괜찮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문장에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이 되겠습니다. 줄 몰랐답니다. 줄 몰랐다. 모르다는 그냥 여러분도 잘 알죠. 모르다입니다. 반대는 알다죠. 모른다, 안다입니다. 과거로 만들어 볼까요? 몰랐다죠. 여기는 알았답니다. 몰랐다, 알았다 앞에는 뭐가 들어가요? 을이 들어갑니다. 을을 모르다. 아니면 을을 알다입니다. 뭘 알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보통 메서드, 방법입니다.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알아요. 요리를 알아요? 이 김밥 알아요? 이 책 알아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사를 넣을 거예요. 와우. 만들다를 넣어볼까요? 만들다. 자, 플러스 을을 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명사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를 넣었어요. 만들기를 모른다. 그런데 이 기는 모든 동사에 붙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어색해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사에서 아주 어색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만들기를 모른다는 아주 어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명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만들다의 받침 리을이야. 만들다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 이러면 이게 명사의 형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른다가 됩니다. 만드는 것을. 자, 먹다를 넣어볼게요. 는을 넣습니다.
먹는 것을 모른다. 먹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다에 만드는 줄을 모르다가 있습니다. 만드는 줄을 모르다. 만들 줄을 모르다. 여기서는 만들다에서 리을을 빼고 만들을 넣어요. 만드느니 만들 줄, 여기서 줄은 방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만들 줄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가 됩니다. 자, 이따를 넣어 볼게요. 이따는 있는 줄을, 자, 을은 보통 생략도 많이 합니다. 있는 줄 몰랐어요. 이번 주에 모임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모임이 있었어. 그런데 그건 몰랐어요. 모임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면 모임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위의 문법과 아래의 문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의미가 비슷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할 때도 이 문법과 이 문법은 똑같아요. 바꿔도 돼요가 있었고, 이건 문법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의미가 비슷해서 사용해도 돼요 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 줄 알다 모르다, 을 줄 알다 모르다는 방법. 그리고 이따를 넣어서 있는 줄을 몰랐다. 그러면 만약에 만들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만들 줄을 빼도 되고 몰라요. 저는 김치찌개 만들 줄을 몰라요. 그러면 김치찌개를 만들다의 반대예요. 못 만든다죠. 못 만든다고 생각하다. 이건 만들 줄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고, 이거는 못 만든다고 생각하다.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런 경우는 좀 어색하죠. 그런데 여기 있다 없다에서는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 이것도 나왔던 거예요. 자, 을 줄, 는 줄 모르다, 뭐뭐 하는 줄 모르다, 있는 줄 모르다, 없는 줄 모르다, 이거였고요. 좀 다르죠? 만들 줄 모르다, 이건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40번 이유입니다. 뭐뭐한 나머지입니다. 나는 그림 작업에 집중한 나머지, 집중하다, 포커스, 집중한 나머지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했다. 집중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수업에 너무 집중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뭐한 나머지를 넣었습니다. 아어에서만 사용하면 간단해요. 나는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강조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집중한 타세를 넣었습니다. 전화를 못 받았어요가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타세를 넣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괜찮죠? 때문에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집중한 나머지, 집중한 탓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다 비슷한 의미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정문이죠. 그러면 이 앞에는 그럼 아무데나 이걸 넣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대화에서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문장 읽기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뭐뭐한 나머지, 너무 뭐뭐해서, 또 너무 뭐뭐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유사 문제를 모두
보았습니다. 유사 문법을 보았습니다. 이 문법은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두고 자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개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여러분이 문법이 어렵거나 그러면 우리 토픽 레시피에 있는 책, 우리 수업했던 것을 참고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중급 1 정도의 문법까지는 대부분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25쪽 예상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낀 걸 보니까 걸 보니까 는 걸 보니까 니까예요. 이유죠. 아이고 이유인데 이건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는 걸, 는 걸, 걸은요, 것을. 왜 것을 사용해요?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거야. 구름이 끼다죠.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뒤에 어떤 거 합니까?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합니다. 비가 올 듯하다. 올 듯하다.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 추측 표현이지요. 을 듯하다.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을 듯하다. 을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아요. 또 같은 거요. 비가 올 모양이다. 그래서 듯하다. 을 것 같다. 을 모양이다. 모두 같은 추측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돼요. 그러면 1번 올 뻔했다가 있습니다. 을 뻔하다.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가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지려고 하다가 어휴 괜찮았어요. 이게 넘어질 뻔했어요.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재미있어서 죽을 뻔했어요. 배가 불러서 죽을 뻔했어요. 입니다. 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비가 올 뻔했어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을 뻔하다는 직접 할 수 있는 동작에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올 뿐이다가 있습니다. 비가 올 뿐이고 뿐이다. 뭐뭐 할 뿐이다. 요건 그 동작만 뿐이죠. 뿐. 그 동작만 해요. 입니다. 그러면 비가 올 뿐이다. 이런 것도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에 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집에 갔을 리가 없어. 내가 봤어. 을 리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까닭이 없다.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을 리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년 만에 고향에 갔어요. 그런데 몰라볼 정도로 변해서 깜짝 놀랐다. 정도로, 을 정도로입니다. 몰라볼 정도로. 정도 얼만큼이에요? 정도라고 하죠. 이 자체가 정도예요. 얼만큼 먹었어? 이런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거 몰라볼 만큼. 몰라볼 만큼. 우리 만큼 공부할 때 먹을 만큼 가져가세요. 먹을 정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몰라보게. 몰라보다. 쓸게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그럼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몰라볼 정도로. 보통 어떨 때 사용하냐면 1년 만에, 아니야 2년 만에 고향에 갔어요. 고향 모습이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와, 너 정말 예뻐졌어. 몰라볼 정도로, 몰라보게 예뻐졌어? 몰라볼 만큼 예뻐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화에서 사용하죠. 변했어? 그런데 모르겠어. 우와, 이럴 때 사용합니다. 2번, 든지가 있습니다. 몰라보든지. 보통 든지는 선택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어떤 때 사용해요? 먹든지, 네가 무엇을 먹든지 나는 관계없어. 사과를 먹든지 배를 먹든지 선택해 든지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이고 또 이상해졌어. 먹든지 말든지, 보통 화를 낼 때 사용하죠. 갈 거야 말 거야.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나랑 관계없어. 네 마음대로 해. 이럴 때 든지 말든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통 동작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라볼까봐, 을까봐가 있습니다. 을까봐. 여기에 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을까봐서, 그러면 이거 뒤에는 보통 걱정의 상황입니다. 고민이죠. 비가 올까봐, 비가 올까봐 빨래를 걷었어요. 비가 올까봐 우산을 준비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은 몰라볼까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앞의 상황에서 내가 몰라볼 것 같아서 내가 무엇을 했어요. 이렇게 동작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몰라볼 텐데, 을 텐데예요. 이것도 걱정의 상황이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죠. 3번과 4번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을 처음 배울 때에는, 때에는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을 때 시간이죠. 에는 뭐뭐 할 때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까 때 나온 게 있었어요. 뭐뭐 할 때마다. 때마다가 있네요. 뭐뭐 할 때만, 밥을 먹을 때만 나를 불러요. 밥을 먹을 때도 나를 불러요. 자, 이렇게 때라는 단어, 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처음 배울 때, 일을 처음 배워요. 그리고 실수합니다. 그렇죠. 실수하다. 그리고 기 마련이다를 넣었습니다. 뭐뭐 하기 마련이에요. 요 마련이라는 단어가 당연해요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반드시 뜻보다는 대부분 그래 이런 뜻이죠. 실수하는 것이 당연해요. 보통이에요. 보통 이렇게 실수해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뭐뭐 하는 법이다. 실수하는 법이다. 실수하기 십상이다. 십상이는 중급 2에서 나옵니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뭐 하는 법이다. 뭐뭐 하기 십상이다. 대부분 그래. 잘 그래. 이런 거예요. 차이는요. 뭐뭐 하기 십상이다는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고요. 또 문법책마다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는 법이다와 마련이다의 차이, 법이다는 조금 더 좀 더 그래요. 뭐뭐 하기 마련이에요, 당연해요. 보통 그래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은요, 3번에 법이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1. 실수할 듯하다. 듯하다는 추측이죠.
실수할 것 같아요. 실수할 듯해요.